저는 개인적으로 좀 남자치고는 옷 입기를 좋아하는 남자였습니다. 옷에 관심도 많고 또 뭐 옷도 보통 남자들보다 좀 더 샀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저희가 녹화를 4회분을 뜨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녹화를 해서 이제 그러면 똑같은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한 번 한 2시간 하고 나서 다른 옷을 입어요. 옷 입기를 좋아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옷 입고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봐줄 곳이 있다는 게. 그래서 집에서 옷을 챙기고 뭐 신발은 뭘 신을지, 전에는 이제 뭐 행거칩도 하고 뭐 이렇게 버튼도 하고 뭐 양말도 뭐 이렇게 별걸 막 다 신경, 그게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옷 사는 것도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거의 옷을 안 산 것 같고 있는 옷만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옷을 2벌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저 뒤에서 그 새 옷을, 그러니까 다른 한 벌 옷을 어, 입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갈아입기가 힘들어서.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저 옷을 보니까 2개를 갖고 그러니까 한 벌을 갖고 왔는데 바지는 이색, 상의는 이색인 거예요. 아니, 잠깐만 있어봐. 제가 갖고 올게요, 나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루이비통 모노그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옷, 이거 5년 전, 7년 전에 산 옷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거 옷 사가지고 여기도 다 멋도 내고 뭐 통도 줄이고 뭐 셔츠도 저거 하나는 제가 맞춘 거고, 그때는 그렇게 막 에너지가 있으니까 뭐 옷도 이렇게 입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냥 사실 이런 옷 입는 것도 여기 와서 입거든요. 올 때는 또 뭐 그냥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오거든요. 여러분 요거 사연 이제 엽서 보는데 가방을 탁 열었는데 이제 정말 영화처럼 가방에 정신과 약이 이제 몇 종류가 탁 있는 이렇게 캡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좀 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되게 또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근데 또 여기에는 여전히 약이 있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주신 이걸 들고 나가는데 또 옷은 갈아입기엔 너무 힘이 없고, 또 그리고 이거를 갈아입으면 여러분이 놀릴 것 같은 거예요. 저 놀림 받고 싶지 않아요. 자,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놀리겠어요. 못돼 처먹은 분이 많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사람도 그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으니 이 시간을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17살에 집을 떠났고 한국에 온 지는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은 생존 그 자체였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최근 가족들이 모두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치열했던 만큼 지금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인가 계속 공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제 도움조차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모든 짓을 그만두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예은이라고 합니다. 제, 최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성격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최예은 됐습니까? 오늘은 누구랑 왔습니까? 학교 선생님이랑 학교 왔어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러면 지금 22살 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지금 30이 응? 되었습니다.
17살에 집을 떠나서 한국에 온 지 5년이면 22 아니에요? 저 중국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아, 그래요? 어쩐지 저는 화면을 보고 22살 이건 아닌데. 근데 상황이 조심스러워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지금은 직장 다니나요? 아니면 뭐 개인 사업을 하나요? 지금은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 다니고 있어요? 네. 대학생? 네. 전공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학과 아,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부모님이랑 가족들 모두 돌아가신 거는 몇 분이에요? 엄마, 아빠랑 형제? 그 할아버지랑 엄마랑 할머니랑 다 돌아가셨다고 아,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우리가 북에서 왔는데 어떤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 남한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인 것 같아요. 가치? 가치도 많이 다르고, 아, 가치관? 네. 음, 그런 것들이 적응해 가는 데 있어서는 좀 버거웠던 것 같고, 음. 희망이 사실은 없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저한테는 가족이 사실 저한테는 희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집을 떠나왔었는데, 그 목표들이 다 하늘로 갔으니까, 그래서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렇게 내 가족하고 결국 여기에 와서 잘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길 원했는데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무슨 의미이고 무슨 희망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가치는 어떤 의미예요? 북에서의 가치와 남한에서의 가치는 어떤 게 차이 나서 힘들어요? 살면서 꼭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거든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떠나왔지만, 무한 경쟁 시대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는? 네, 그래서 뭔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조건 돈이어야 되고 무조건 이래야 되만 하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거를 이제 다시 돌려서 꼭 그런 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살아가는 환경이 여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도루마무처럼 자꾸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살짝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여성분이 내 원가족, 그러니까 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게 우리의 원가족이잖아요. 이제 그 가족을 이루려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여기로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그 뿌리가 다 잘렸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나 혼자 살 그게 무엇이 있나? 그 생각은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영혼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소망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여성분의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성분에게 뭘 바랄까? 만약 바라는 게 있다면,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마음을 조금씩 열고, 사람을 만나고,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너도 이제 너의 가족이 되어서 네가 그 원 가족이 되라. 이제 네가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걸 아마 그분들은 틀림없이 원하실 거다. 틀림없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찾아보면 말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돈이 신이 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스팟이 있고요. 부자는 부자들이 다니는 동선이 있고,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다니는 동선과 스팟이 있더라고요. 돈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막 길거리에 이렇게 막 있지 않아요. 그들끼리 다니는 동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모이는 스팟도 있어요. 그걸 찾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길목, 그 스팟. 서울 안에도 자연이 있고, 이 남한에도 오히려 더 자본이 신과 같은 세상이니까 그거에 저항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인간들, 고민하는 인간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마스터, 완성한 인간 말고 그거에 저항하는 인간. 분명히 말하건대 남한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면 500원. 야, 벌써 자본에 물들어서 책으로 적응을 잘한 것 같아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꼭 여성분에게 이제는 네가 시작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이자 바람이자. 그리고 한국 안에 있어도 희망이 없는 시절도 있고 절망적인 시절도 우리는 많이 다 같이 보내거든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정신이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여성분이 희망의 증거가 되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미국 LA에서 목회하는 장영식 목사입니다. 아내의 암투병 가운데 모국을 진료차 방문했습니다. 김창옥 강사님 강연을 아내와 오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된다는 아내와 오랜 마음에 설레이는 오늘입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진료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세요? 수술하고 방사선 다 마치고 지금 이제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조금 요양하시고 미국 가세요? 아니면 바로 미국으로 가세요? 조금 지금 이제 한 2주 가까이 됐고요. 예, 저희가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 오자고 하셔서 오셨습니까? 저희 아내가 꼭 우리 교수님을 좀 여기에 좀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얘기했었는데 네. 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예매를 해주시고 예약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내분들이 제 강연을 많이 들으시는 거는 남편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10만 명에 한두 명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경우가 목사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모님께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사모님께서는 언제부터 강연 좀 보셨습니까? 한 1, 2년 전부터 보게 됐어요.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요. 어떤 이유가 조금 있잖아요. 뭐 때문에 보게 된다. 그런 건 사모님은 어떤 겁니까? 같이 느끼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나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쇼를 보면서 또 알게 되고, 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걸로 되게 위로도 되고, 또 지난해 아플 때도 그런 걸 이제 틈틈이 보면서 좀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유튜브 보면서 좀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항암 이렇게 도움 드리는 건데. 미국에는 특산품이 뭡니까? 아니 그냥 내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뭐 그래요? LA 특산품은 뭡니까, 사모님? 오렌지. 오렌지. 네. 실제로 LA에 오렌지가 많은 농사하는 거죠? 네. 그래요.
저 사무실 주소가 있고 집 주소가 있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 선택하시면은 제가 뭐 그래도 오렌지 저도 저희 막내 누나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제 사모님들이 세상이 다 힘들지만 사모님들이 쉽지 않아요. 정말 튀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숨어도 안 되고 드러나도 안 되고 힘들어요. 강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강연은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제 자아가 드러나도 안 되고 제 사명의식이 없어도 안 되고 되게 밸런스 게임 같거든요. 그리고 그걸 되게 잘하고 싶어 해요. 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사모님 또한 당신의 미션을 잘 이루고 싶고 그걸 마음으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뭐 그러시다가 또 우리 몸이 잠깐 힘들어진 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이 부디 잘 지나고 깨끗하게 더 건강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지금 본인이 본인에게 좀 어떤 말을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막 그런 단계도 아직 아니고 너무 경황이 없고 너무 힘들고 막 어떠세요? 지금 컨디션은? 작년에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한국을 나오게 돼서 이제 또 치료를 받게 되는데 잘 회복되고 있고 끝까지 깨끗이 치유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좋아요, 지금은. 오늘은 제가 사모님께 드리는 말씀보다는 사모님이 저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좀 구체적으로 언제 보내줄 건지. 네,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양은 어느 만큼 보낼지. 원하는 만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쇼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나눠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산이고요. 정말 저만 먹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크게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막 처음엔 당연히 경황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마치 뭐가 큰 소리를 들어서 귀가 웅웅 하고 진공 상태인 것처럼 저는 알츠하이머 처음 이슈 있을 때가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 좋은 경과도 있고 우리 사모님께서 사모님 자신한테 짧은 메시지 한 번만 해주시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터널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를 잊지 않고 혹시 멈춰 있더라도 결국은 그 터널을 통과해서 밝은 빛을 보게 될 거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나이 먹으면서 핵심은 몸매가 아니고 체력이에요. 근육의 힘이 빠지고 체력이 빠지는 순간 뇌는 모든 사고를 훨씬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빠지는 순간 모든 몸의 질병은 상당히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모든 의학자들은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또 쓰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뭘 해야 되느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 저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날일인데 진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걸 봤어요. 아주머니들 그 용접 모자 쓰시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해도 안 떴는데 그 포항제철에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마스크도 새 부리 같은 거 쓰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살고 싶지 않다면, 최소한의 힘이 있다면 약간 억지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 그리고 운동하시면서 좋아하시는 음악도 듣고 좋아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또 운동. 모든 아프신 분들 깨끗하게 나으시고 전보다 더 건강해지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딸이 강아지와 앵무새를 모두 4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작가님들이 써도 이렇게는 못 쓸 것 같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따님이 강아지와 앵무새를 4마리 키우고 있으시답니다. 엄마는 평화롭게 해결. 여기서 해결이라는 느낌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요즘에 우리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원치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전 세대보다 더 많아졌고 전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선대에서, 그게 부모님이든 주변의 선배든 사회의 어른이든이 가정을 이루어서 아, 저거 너무너무 보기 좋다, 너무 부럽다, 그랬으면 우리는 그 시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게 이 어려운 시대니까 더 같이 결혼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돈이 없니, 뭐 직장이 불안하니, 이거는 정확한 그 근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 못 간 건 전 돈이 없어서라고 했고 영어를 못해서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 핑계예요.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게 얘보다 낮은 거예요. 그것처럼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좋고, 오히려 가난한데도 저렇게 누군가가 사이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힘이 되고, 그럼 우리가 왜 결혼 안 하겠어요? 우리가 왜 애 안 낳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 사는 거 보고, 주변 사람 사는 거 보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사람 보고, 또 주변인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야, 결혼 2개 중에 한마디만 해요. 뭐라 그래요? 야, 너 결혼하지 마. 야, 뭐하러 결혼하냐? 혼자 재밌게 살지. 절대 하지 마. 이러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야, 결혼해. 왜 안 해? 나만 당할 수 있니? 너도 당해, 이년아. 지금 이따구의 말 2말밖에 없어요. 그 2말의 결론은 다 뭐예요? 결혼을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결혼하면 고통이다, 뭐하러 결혼을 하냐, 그렇게 대부분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마음을 줄 수 있고, 나를 상대적으로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나한테 늘 환영해주고 나한테 필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그러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그게 반려동물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 새가. 조그만한 것만 줘도 막 이렇게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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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근데 애 새끼들 나면은 그냥 으이구 저 애들 낳아서 키워보신 분은 아시지만 고상하게 애들 키우기 어려워요. 뱀이 무조건 나와요, 집에. 이 새 한두 번 말할 때 똑같은 말 여러 번 하게 하지 마. 너 왜 엄마를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니들이? 새끼들. 그리고 남편이 그런 와이프를 보고 너무 매력적이다. 아씨, 대박, 조지는 모습 진짜 너무 결혼 잘했어. 아, 나 진짜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런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럼 남자는 또 그러면 좀 애한테 좀 그렇게 좀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나만 나쁜 년이네, 이 집에서 나만 나쁜 년이야.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 맞아요, 없어지면 돼요. 없어지면 새엄마 와서 잘 된다고요. 또 새엄마 와도 처음만 그러지, 또 뭐 또 익숙해지면 또 쳐 싸우고.
그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수년, 수십 년 봤단 말이에요. 지금의 20, 30, 40대 여성들이, 남성들이. 선생님 집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 정말 알콩달콩 좋았으면 왜 결혼을 안 하겠냐고요. 그렇지 못한 마음이 밀리니까 직장이 불안하다, 미래가 불안하다, 세상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아이 안 낳게 된 거죠. 세상 불안하죠. 근데 전쟁에 아이 낳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근데도 뭔가 사랑이 있고 친밀함이 있으면 전쟁통에서도 아이를 갖고 아이가 생기는데, 이제 우리는 그 친밀한 관계를 너무 못 본 거죠. 그래서 앵무새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분 하겠습니다. 지난 20년, 22년, 23년 남편을, 동서를, 여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지난 11월 암 수술 후 항암을 치료 중입니다. 매 순간 이런 시간들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지난 일들에 집중하지 않고 잘 커가는 6명의 아이들을 보며 앞으로의 시간들에 집중하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원합니다. 20년이라는 게 2020년, 22년, 23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남편분이 20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22년에는 동서분이 돌아가신 거고 23년에는 여동생이 돌아가신 거네요. 다 그러면 이게 거의 1년, 2년 사이로 막 계속 이런 일이 생긴 거네요. 네. 오늘은 누구랑 오셨습니까? 제 딸이 예약해줘서 아, 왔어요. 딸이? 네, 혼자. 선생님 혼자서. 강연은 언제부터 보셨어요? 솔직히 그냥 유튜브에서 음. 짧게, 음. 그리고 TV에서 잠깐씩 보는 게 다였는데, 이제 선생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 듣고 빨리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초면인데. 아니 지금 나 뭔 말인가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거 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화가가 이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인데 저 새끼가 이제 뒤질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빨리 그 새끼 그림을 사라. 저 새끼 뒤지면은 이제 그림값이 겁나 오른다. 나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그 말이죠? 그 말. 엄마, 그 강사님 있잖아. 강의 엄청 좋은데 이제 기억력이 얼마 안 남았대. 이제 그 새끼 정말 이제 강의 끝나고 지 집도 못 찾아. 빨리 정신 멀쩡할 때 엄마 빨리 들고 와 지금. 엄마 그래야 항암에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래야 엔돌핀 나와가지고 암을 공격한단 말이야 엄마 지금.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 맞아요. 저는 한 1, 2년 안에 선생님 이 정도 강도는 아니지만, 야 이게 뭐 진짜 뭐 그 삼재 아홉수 그런 거 저 전혀 안 믿거든요. 복권도 안 사고 주식도 안 해요. 근데 그런 말이 살다가 보면 나 그런 거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이거 진짜 뭐 그런 거 아니야? 삼재 아니야? 뭐 아홉수 아니야?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날 만큼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이제 거의 2, 3년 안에 막 지금 너무나 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또 이제 나한테 오고, 그러면 여기서 정말 누군가가 구타라고 그러면 굿이라도 할까? 이런 날들이 살다가 보면 좀 있긴 하더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날이 이게 나한테 오지? 막 정신이 없는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너무 아플 때는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우리 복부를 막 지금 엄청 맞는 거잖아요. 그럼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 꺼지는 것 같아요. 밑으로. 진짜 한없이. 그래서 전 오늘 여러분하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진솔한 얘기도 듣고 제 얘기도 하고. 사실 지금 좀 몸이 아프거든요. 좀 몸살이랑 뭐 이렇게 근육 뭐가 있어가지고 관절 같은 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이런 모임이 있는 게 고마워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숨을 쉬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다시 또 처맞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되게 아까 좋았는데 선생님이 죽기 전에 빨리 들어라. 처음에는 혼자 있으세요. 맞고 정신 못 차릴 땐 바로 일어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자존심 센 사람들이 잘 안 낫는 거예요. 자존심 세니까 바로 일어나려고. 여성분들 그렇잖아요. 빙판에서 자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도와주든지 쌩까고 가면 조용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나려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시작될 때래요. 근데 그 꽃이 서서히 떨어졌으면 좋았는데 동백처럼 떨어져 버렸네요. 동백은 어떻게 떨어져요? 그 붉은 그 아름다운 꽃인 채로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옛 우리 선조들은 동백꽃을 집 안에 심지 말라고 했대요. 왜냐면 뭐 이제 그게 붉은 채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영광이 사라질 때 서서히 사라지면 좋은데 그냥 예쁘게 핀 그 끝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 동백꽃 심지 마라. 우한 온다. 그런 느낌으로 하신 거래요. 저기 선운사에 가면 동백꽃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있어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만 아는 노래네요. 그렇죠. 송창식의 그 노래 있는데 한번 집에 갈 때 유튜브로 다들 들어보고 가세요. 선운사의 동백꽃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수백 년 전에 심어놓은 거. 근데 동백꽃은 붉어서 영광일 때 그냥 툭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삶이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졌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최고로 영광일 때. 근데 꽃이 떨어지면 뭐가 시작돼요? 열매가 시작되죠. 그게 보통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꽃이 자기의 영광이 자존심이 어느 날 갑자기 쾅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니까 자존심이 세면 벌떡 일어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울면서 본도로 꽃을 붙이고 있거나 이것을 뭐라고 해요? 사회심리학에선 추잡하다. 뭐라고 한다고요? 추잡하다. 이제 꽃으로 살 때는 끝났어요. 이제는 열매가 시작되겠죠. 그 열매를 인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참 죽음이라는 건 이런 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 어떤 말도 저는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묻고 저도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친구랑 오전에 카톡하면서 그랬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참 궁금하고 인간의 시간은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뭔지 모르죠. 그건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누구는 천국을 간다고 하고 누구는 환생을 한다고 하고 누구는 원래 원소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에게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죽으면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사람은 죽고 나서 거기 가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죽으면 환생을 할 것 같다.
내리시고 죽으면 심하이다. 심하이에 손든 사람들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 근데 죽은 이후에 뭔지 저는 솔직히 제 소망은 있지만 확신으로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죽음이 비추어주는 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간이라는 생각은 확실해요. 죽음이 비춰주는 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그건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살아있는 시간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다가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그 죽음에 저도 여러분도 맞이할 것인가? 그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해답으론 웃는 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웃는 얼굴을 제가 보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뭔가 죽음의 두려움을, 죽음의 슬픔을 살짝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슬픔을 아는 채로 그래도 이렇게 한번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가 한 분 박수 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교도 다를 수 있고 나이도 다를 수 있고 사는 지역도 다를 수 있고 성별도 다르고 뭐 그게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웃고 박수를 치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중3 때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정말 1년 반 동안 영혼 없는 껍데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면은 내가 죽거나 아니면 인생을 즐기지 못하겠구나 해서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도 받고 친구들한테 상담도 해주면서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회복했고 진로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상담 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상담을 진로로 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야 하는데 제가 다시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담이라는 진로를 바꿔야 할까요? 라고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우리 고2 학생?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운동을 해요. 검도하고 있습니다. 좀 고등학생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고등학생입니다. 최소 40대인데. 아빠하고 많이 친했나요? 네, 많이 친했습니다. 중3 때 아버지가 이제 먼저 돌아가시게 된 건가요? 네, 제 강연은 언제부터 봤나요? 무너지고 나서 한 1년 반 동안 강사님 영상을 계속 본 것 같아요. 강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 좀 많이 울은 것 같아요. 왜 눈물이 나던가요? 대부분 얘기를 이런 가족 부부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가족도 저런 상황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뭐 아픔도 있을 거고 즐거움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만약에 저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어떤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그래서 아빠한테 많이 죄송하죠. 만약에 살아 계셨을 때 좀 더 잘해드리고 좋은 말도 하고 좋은 모습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리광만 부린 것 같고 너무 심할 만만 한 것 같고, 예, 도와줄 때 못 도와준 것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좀 저를 많이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워할 아버지가 없는 것도 슬프지만 그리운데 만날 수 없는 아버지는 더욱더 슬프다고 생각해요. 네. 또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훨씬 깊은 그 아픔을 겪지 않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친구가 강의든 상담이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은퇴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것도 시장이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시장을 나눠 먹자고 지금. 보통 우리의 사연이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소명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 하면 vocation이래요. 천직. 근데 이 천직의 어원이 voice래요. vocation의 어원이. voice는 소리잖아요. 목소리. 근데 그 소리의 또 어원은 진동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쉽게 설명하면 천직은 나의 마음을 진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언제 심장이 진동하냐면 첫 번째 의미를 느낄 때, 두 번째 흥미를 느낄 때예요. 근데 우리 친구는 지금 의미와 흥미를 둘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는 이거를 상담학으로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서툴더라도 진솔하고 그 마음의 현상을 되게 잘 이해할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친구 눈에 먼저 보일 거예요. 사람 목소리, 얼굴 표정, 기운, 행동 패턴. 막 내 온몸을 향해서 그러면 친구는 그걸 던지려고 할 거라고요. 그 사람이 좋아지니까. 그건 다 자기 경험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자기 슬픔으로. 근데 이제 친구는 그 값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원래 센스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친구한테 얘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선생님도 친구한테 얘기하게 되고, 어른들도 우리 친구한테 얘기하게 되고.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이제 그게 친구를 먹어버려. 제가 친구랑 되게 여러 가지로 비슷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가 하던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세 그때 시작을 한 거니까 34년 정도 한 거잖아요. 이 일을, 친구 같은 그 일을.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34년 전에 내 자신에게 돌아간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 너무 애썼고 너무 수고했고 너무 슬픈 일이었는데 진짜 너 어려운 시기를 잘 보냈다. 근데 그 상담의 숫자를 지금 하는 거에 3분의 1, 5분의 1로 줄이자. 의도적으로. 친구들이 뭐 상담해줘 이래도 시간당 70만 원이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너무 이른 나이에 하다 보면, 그리고 너무 자주 하면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마음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잡히지도 않고, 도대체 이 골짜기를 언제 다 지날지도 모르는 끝없는 암흑. 운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버지가 밉다가 그립다가 원망스럽다가 보고 싶다가 저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어두움의 블랙홀이 우리를 다 그냥 빨아들여 버리거든요. 그걸 아버지가 원하지는 않으시겠죠. 않겠죠. 내가 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지만 한 5번에 한 번만. 그리고 지금은 친구가 좀 웃어도 돼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행복해? 말이 돼? 난 이 슬픔에 젖어 있을 거야. 이 슬픔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 그럼 어린 나이에 이렇게 된다고요. 되게 누군가가 보기엔 어른스럽지만, 근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 슬퍼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만약에 친구를 보면, 그래 너 아버지를 기억해라. 근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너를 잡아먹게 하는 건 아버지가 너무 슬프다. 그렇게 100% 될 수는 없지만 그냥 보통 또래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하는 거를 60, 70%는 해라. 그냥 그게 실수든 실패든 좀 애들 같은 짓이든.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사겨라. 상담해준다고 또 사귀고 사겨라. 너 실수하고 실패해라. 모질라도 된다. 아빠는 네가 너무 먼저 어른이 되어버리고 의젓해져 버린 게 아빠가 미안하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아빠들이 계시다면, 어른들이 계시다면 아마 똑같은 마음을 느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고2의 즐거운 것을 7, 80%는 하자. 그래야 나중에 더 좋은 상담의 효과를 내는 사람이 된다.
그게 전문적 상담가가 되냐 안 되냐 그건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돼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포지션은 너무 다양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포지션은 선택 가능하다. 상담가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목표고 더 중요한 건 목적. 뭔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그마한 어떤 도움이 되는 거.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극한의 방황과 극한의 슬픔에 젖어 있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아버지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추억을 줬고 사랑을 줬고 많은 걸 줘서 고맙고 늦었지만 가서도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 사랑해. 아버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내다가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7, 80년 있다. 그때 우리 친구 때 되면 거의 150까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일은 100세 때부터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던 35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친오빠 동생의 결혼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어서 이제는 제 차례구나 싶어 1, 2년 안에 결혼할 생각으로 전투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인성이 빠지고 인성을 보면 조건이 빠지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시야로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저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상적인 배우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자, 어디 계셔요? 우리 마지막. 네. 원래 결혼 안 하시려고 했다가 친오빠랑 동생이 결혼했는데 보기 좋아 보였던 거죠? 네. 아, 그래요. 최근에 뭐 소개팅이랑 이런 거 한 몇 번 하셨어요? 주마다 했던 것 같아요. 자, 주마다 주일 예배를 보듯이 주중에도 했던 것 주중에 같습니다. 수요 예배도 가시고 우리 또 금요 철야 예배도 가시고 오늘은 누구랑 오셨습니까? 엄마랑. 엄마하고. 엄마는 결혼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원래는 하라고 안 하셨었는데 재작년에 오빠가 가고 나니까 이제 슬슬 조건이 괜찮으면 좀 인성이 좀 그러네. 인성이 좋으면 조금 조건이 좀 아쉽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그래요. 선생님 만나 보니까 어떤 걸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연애만 지향할 때는 되게 다정하고 잘 챙겨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다가도 뭔가 좀 멀리 바라보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계속 들고 좀 겪어보지 않았는데 겁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사랑은 해봐라. 직장은 없어도 된다. 그렇지만 너의 길은 있어봐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직장은 없어도 나의 길은 있으면 좋겠고 결혼은 안 해도 사랑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남자하고 연애를 해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사랑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남자와 나에게 기회를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급할 수 있잖아요. 남자 만났는데 뭐 이렇게 저 뭐 이렇게 연애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저 결혼하려고 온 거거든요. 1년 안에 해야 돼요. You can do it? 이런 마음이 오히려 조금 더 나 스스로와 상대방 남자에게 조금 이제 여유로운 시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나를 보는 거냐? 대학도 이런 게 있잖아요.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 필수, 교양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전공 필수를 하기 위해서 교양 선택을 포기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을 만나면서 되게 이건 흥미롭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나는 결혼이라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공 필수를 뭐로 생각하는가? 이건 남한테 묻기보다는 내가 경험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 같아요. 나는 좀 남자가 능력이 조금 덜해도 가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좀 가정적이진 않아도 가정을 좀 이렇게 딱 울타리를 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그게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추천드리자고 한다면 남자에게는 앞모습과 뒷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앞모습이 되게 멋있고 든든한 것 같아서 우리는 결혼을 선택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리스크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남자의 뒷모습이 결혼하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저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는지, 그리고 그 뒷모습에 진 어떤 짐이 보이는지. 근데 그 짐이 내가 제 짐을 쟤는 짐이 있네? 이런 남자라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저 남자의 어깨에 짐이 있네? 근데 내가 저 남자의 짐을 같이 지고 싶네? 그러면 그 남자랑 결혼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윤동주의 십자가 아시죠? 첨탑 위에 달린 고독한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행복한 사나이래요. 윤동주가 젊은 나이에 쓴 시거든요. 이 사람의 시의 의도는 이거예요. 예수는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 그래서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를 질 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그 사람의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나요? 있다면 당신은 고독하지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정도는 아니어도 짐 정도는 내가 좀 져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남자가 훨씬 좋은 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 앞모습이 되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새끼가 짐이 더럽게 많네. 나 완전 속아서 결혼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개인차가 있지만 남자의 얼굴을 보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얼굴은 남자 입장에 봐서 무의미하다. 키도 무의미하다. 결혼은 인상이지 외모가 아니다. 이 옆에서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십니다. 아버님의 외모는 좀이요. 예? 좀 별로요. 보통은 좋아요 이러는데 좀 별로요. 사람이 좋아서 사는 거야 내가 진짜. 사람은 참 좋아 참 좋아. 어머니 말은 틀린 게 없습니다. 꼭 믿으십시오.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서는 외모는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성이 나타나시거든 칭찬과 인정을 많이 해주시면 그 남자가 선생님에 대해서 시선에 들어올 겁니다. 남자들이 가장 잘 알아듣는 언어는 칭찬과 인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줘도 감사합니다. 되게 친절하시네요. 딴 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성분들한테 강력히 추천합니다. 남자라는 존재와 어떤 관계로서든 좋은 관계를 지내시길 원한다면 남자는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밖에 잘 못 듣습니다. 나머지 말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안 들려? 내 말이? 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게? 안 들리냐고. 정확합니다. 부탁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면 그 소리를 알아들어요. 남자의 존재와 아이가 똑같아요. 그냥 인정밖에 안 들립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남성이 나타나면 꼭 그 사인을 주십시오. 너무 유머러스 하시네요. 이렇게. 되게 친절하시다. 그래서 오늘 되게 기분이 저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식사 이렇게 내줘도 감사해요. 이렇게 김밥 천국 먹을 줄 몰랐거든요. 이 새끼 라볶이를 사주네. 감사합니다. 라볶이. 그냥 인정, 칭찬, 그리고 부탁.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겠어. 또 해주면 아우 너무 감사해요. 뭐 자기야 너무 고마워 이러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부분 되고 이 여성이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 꿀팁 소개할게요. 다른 여성분들한테도 너무 도움될 것 같아서요. 마음에 드는 남자 딱 나타나잖아요. 그 남자가 조금 조크를 치잖아요. 웃기려는 의도로. 웃기다고 한 번만 사인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엄청 좋아요. 이렇게 박수는 안 돼. 박수는 안 돼요. 소개팅 갔는데 남자가 웃기니까 막 그러면 물개라고 생각해. 물개라고 생각해. 되게 유머러스하시다.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이 새끼 진짜 웃기네. 진짜 이 새끼 아주 그냥. 제 말 들으세요.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맙다고 표현하시고 그 사람이 좀 마음에 들면 끝으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언어를 좀 이해하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모두에게. 그리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할 때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훨씬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에 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열매를 맺는 자연에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되게 기분 좋게 업이 돼요. 이런 딸기꽃도 예쁜데 또 딸기도 예쁘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세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딸기는 여러분 꽃이래요. 이 꽃 안에 있는 게 이게 이렇게 커져서 딸기가 되고 꽃잎이 떨어지고 이 꽃받침대가 딸기 받침대가 되는 거래요. 보통 우리가 어느 지역,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 하면 딱 생각나는 야채, 그 다음에 과일,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런 게 있잖아요. 제주도 하면 감귤, 청송하면 사과, 공주하면 밤, 딸기 하면 어딜까요? 딸기는 논산. 논산 딸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기 논산에 있는 딸기 농가의 하우스인데요. 저는 딸기가 저한테 상당히 강한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제가 주로 어려서 진짜 여기 사장님께 너무 죄송한데 서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농작물 서리를 좀 많이 하고 그런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특별히 딸기하고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지금도 생각나요. 사라봉이라고 하는 산 밑에 쪽에 딸기밭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우스가 아니었고요. 그때 한 35년 전, 4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모래밭 같은 곳이었는데 그 주변에 희한하게 딸기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면바지를 입고 딸기를 서리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딸기를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몰라서 주머니 안에 이렇게 양쪽 주머니 안에 딸기를 넣었어요. 근데 딸기를 따다가 이제 거기 주인 아저씨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모래사장을 엄청 도망 다니는데 딸기가 여기가 다 짓뭉개졌죠. 주머니에.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저씨한테 잡혀서 아저씨가 학교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울면서 제주 인하국민학교입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다음부터 안 따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니까 눈물은 범벅이 되고 양쪽 주머니에는 딸기가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가다가 뭉개져 가지고 빨갛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면바지에. 그게 저한테는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딸기에 대한 기억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나이가 먹으면서 희한하게 그때 생각이 자주 나고 저는 농가에 촬영을 하러 오면 꼭 여쭤봐요. 농부님들에게. 왜 이 지역에서 이 농작물이 잘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원리로 재배를 하는지. 근데 딸기 아까 우리 사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여기가 논산이 잘 되는 이유는 평야가 많고
그래서 햇빛을 이렇게 아주 잘 받는 곳이래요. 그리고 지하수에 물이 되게 좋대요. 여기가 하우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12월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딸기 서리하던 때가. 그때는 지금 기억으로는 조금 온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때 같아요. 당연히 딸기 이게 그때 여름 뭐 봄 이런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12월이거든요. 12월에 제가 딸기 서리를 하지 않... 죄송합니다, 사장님. 자꾸 딸기 농가 사장님 앞에서 딸기 서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때 12월에 딸기를 제가 서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옷이 되게 가벼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조금 날이 이렇게 온도가 있을 때 딸기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12월에 딸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딸기가 열리고 이게 나오냐고 그랬더니 여기 농부님이 12월부터 5월까지라는 거예요. 이 농업시설이 발달돼서 겨울에도 나오고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딸기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햇빛이거든요. 사람이 너무 추운 곳에서 자란 사람은요, 마음에 당도 높은 열매를 맺기가 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보면 되게 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 되게 달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도 봐보시면 이게 어떻게 달겠어요? 얘가 달겠죠. 사람도 되게 단 사람을 보면 햇빛을 그래도 좀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부모님 햇빛을 받았거나 엄마 아빠의 사이가 친밀했거나 형제의 우애가 좋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에든 종교에서부터 온 강력한 햇빛을 받았거나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만났거나 학창시절에 진짜 좋은 친구들이 있었거나, 어쨌든 사람도 되게 딸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햇빛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겨울은 햇빛이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닐하우스를 하고 그리고 따뜻한 물 여기다 넣어주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죠. 겨울 없는 인생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겨울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닐하우스 하나 내 삶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식물이 자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우리 아이의 완전 유리 온실이 되어주거나 너무나 좋은 건물이 되어주거나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요 비닐하우스 하나 정도 내 삶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비닐하우스 정도, 저 정도만 있어도 또 자녀들은 성장하고 또 나도 내 삶에 비닐하우스 하나 정도 있으면 겨울에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딸기에 대해서 들으면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너무 많은 열을 떼어줘도 얘네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녀에게, 너무 많이 누군가에게 해도 그게 또 딸기에게는 좋지 않다는 거를 얘기 들으면서 참 사람이 그 적정함의 교육이 있는 것이지, 적정함의 인간의 성장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햇빛과 사랑이라고 많이 주는 것이 인간에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딸기랑 사람이랑 비슷하다, 애정과 관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농가분들은 알 거예요. 이런 농작물, 딸기 재배하는 심정과 관심으로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매우 잘 자랐을 거라서. 그렇지만 딸기 재배하느라고 자녀에게 관심 가질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딸기는 잘 자랐는데 우리 아이들은 딸기에 신경 쓰느라고 내가 너무 방치했나? 또 좀 미안하기도 하네.
딸기에는 온갖 신경을 썼는데, 근데 우리 남자 농부님이 뭘 이렇게 자꾸 속가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님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런 애들이 축 처져 가지고 땅에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얘네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영양분만 가져가는 거래요. 수분하고. 그래서 그걸 속가배기를 해주는 거래요. 그래야 에너지가 얘네들한테 더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얘네들이 이미 기능을 못하고 영양분만 잡아 먹고 있는 것이 남아있으면 바람이 잘 안 통한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습이 많아서 병충해에 되게 약해진대요. 그래서 또 속가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님이 얘기한 그 단어가 또 귀에 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통해야 병충해에 강해진다. 환기. 이렇게 딸기밭에 오고 사과밭에 가고 밤이 있는 곳에 그런 자연에 가는 곳이 확실히 제 환기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강의만 했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되게 경제적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매우 효율적으로 산다고 생각했죠. 마치 여기에 보면 이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너무 잔 것들은 이걸 속가배기 하신대요. 그래야지 얘네들한테 더 영양분이 가서 상품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속가배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파리의 속가배기, 열매의 속가배기. 그리고는 모든 걸 다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강의를 다 받고 모든 상담을 다 해주고 제 마음에 속가배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주렁주렁 많은 것 같지만 좀 내 삶이 그랬던 거구나. 환기를 시켜줘서 바람이 통하게 해야 필요 이상의 습이 생기지 않아서 병충해에 강해지는 거구나. 내가 환기하는 곳 거긴 어디지? 그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찾아냈죠. 저는 자연이 제 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환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 우리가 단순하게 향을 맡고 한 번에 딱 먹는 이 딸기 안에 삶의 이치가 엄청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한 알이 자라기 위해서 온도를 맞춰주고 습도를 맞춰주고 속가배기를 해서 환기를 시키고 또 뭔가 여기가 무농약이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다른 무엇인가로 에너지를 영양분을 또 어떻게 공급하는 그 노하우가 있을 거거든요. 딸기밭에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환기는 자연이구나. 여러분의 환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기시키지 않으면 너무 습이 많아져서 각종 병충해에 사람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욕심을 좀 버려서 속가배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기밭에 여러분 직접 오셔서 딸기 한번 따보세요. 딸기 따는 거 체험. 딸기도 먹고 딸기잼도 하고. 근데 여기에 꽃이 이 꽃을 보면 이 안에 이렇게 아주 딸기 작은 것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꽃잎이 떨어지고 이게 딸기가 된다고 했는데 전에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부터 읽었던 그 책의 문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시작됩니다. 꽃의 다른 이름은 자존심, 열매의 다른 이름은 인격. 딸기꽃 되게 예쁘잖아요. 자존심은 항상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살다가 보면 자존심이 떨어지는 날이 꼭 오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된다면 그것은 딸기가 열리려고 준비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꽃잎이 떨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는 맙시다. 계속 영양분을 잘 공급하고 환기를 시키면 우리도 딸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딸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농부님께 사전에 허락받았습니다.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했고, 그리고 무농약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꽃잎이 옆에 떨어져 있네요. 꽃잎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향기가 제가 어렸을 적에 서리했던 그 향기하고 똑같네요. 딸기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요? 야, 이거 진짜 예술 작품인데요.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딸기를 사 먹는 것도 좋고, 기회가 되신다면 딸기 농가에 와서 꼭 한번 딸기 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체험의 추억을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부자고, 추억이 많으면 잘 사는 거랍니다. 잘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